이번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시면 다우 지수가 이날 0.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가 0.7%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이날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1.25%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개장 초부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에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낙폭을 좀 축소했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낙폭을 크게 벌렸습니다. 개장 초에 타깃이나 로스의 실적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날에 그 소매 기업들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죽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에 오전에는 좀 FOMC 의사록을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날 11개 업종, S&P 500 지수에 상장된 11개 업종 중에서 이제 에너지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통신, 자재, 임의 소비재 관련주가 1% 이상 하락하면서 낙폭을 주도를 했고요. 기술주도 0.7%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0.8% 올랐는데요. 오늘 WTI 가격은 원유 재고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유가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1.8% 올랐는데요. 배럴당 88.1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한 것인데요. 원유 재고가 지난주 원유 재고가 한 700만 배럴가량 줄었습니다. 원유 재고가 줄어들면 원유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보통 유가가 상승을 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대체로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애플이 0.88% 상승하면서 좀 시장을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47%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2.88%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0.8%가량 떨어졌고요. 아마존은 1.8%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타깃 같은 경우는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로스는 반면에 실적이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날 주가는 한 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밈 주식인 배드베스앤비욘드 같은 경우는 장중에 45% 이상 급등세를 연출하기로 했는데 결국 1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20% 이상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언 코엔 게임스톱 회장이죠. 최근에 주가를 띄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보유 지분 지금 배드베스앤비욘드의 주요 주주 중에 한 분인데 지분 전체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공시하면서 이날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애널리스트 멘트 2개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여름 동안 계속 주가가 랠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랠리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의 크리스 라킨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여름 랠리 이후에 한숨을 돌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좀 민첩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은 ING 제임스 나이틀리라는 분은 오늘 FOMC에 관련해서 그에 대한 분석 평가를 내놨는데요.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 행보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이날 의사록에서 시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너무 무리한 수준으로 가서 결국 방향을 바꿔야 할 수 있다는 것에 약간 긴장하고 있다라는 징후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FOMC 의사록 부분에서 좀 다룰 부분인데 이 ING 나이틀리 씨는 의사록에서 많은 연준 위원들이 연준이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이 긴축할 위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GDP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도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이날 나온 7월 소매 판매가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액은 6,828억 달러로 나왔는데요. 6월 수정치가 6,826억 달러니까 거의 2억 달러밖에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 수치는 지금 시장이 예상한 0.1% 증가보다도 뭐 약간 낮았긴 한데 워낙 그 예상치 자체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서는 이제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7월 소매 판매 자체가 0.7% 늘어난 것에 주목을 했고요. 이 수치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휘발유 가격이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한 11% 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정유소 판매액이 한 1.8%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그 온라인 판매액이 2.7%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영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이 계속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분석한 분도 있는데요. 특히나 경제가 지금 이 같은 지표로 볼 때는 경제가 지금 침체 상황에 있지 않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세부 지표를 보면 훨씬 더 좀 고무적인 지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기업 재고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침체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과도하게 재고를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나온 6월 기업 재고가 이제 전월보다 한 1.4%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예상한 수준에 부합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월에 한 1.6% 증가한 수준에서 거의 1% 가량 증가한 정도로 이제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계속 뭐 경기 전망이 악화하면서 고용도 줄이고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재고를 쌓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 좀 낙관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기업 재고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 악화 신호로 해석되지만 어느 정도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두고 하반기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나 그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액이 전달보다 한 1.3%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판매 같은 경우는 그 얘기는 그 재고 증가분이 한 1.4%였으니까요. 재고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이 판매가 계속 흡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시장에서는 기업 재고도 아직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타깃의 2분기 순이익이 1,800-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90%가량 줄었습니다. 조정 EPS 같은 경우는 39센트로 나왔는데요. 시장이 예상한 72센트에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매출은 260억 4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뭐 이 수준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운송비나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은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타깃이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순익 전망치를 낮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영향으로 주가는 오히려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한 2% 이상 떨어졌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타깃의 실적이 뭐 더 나쁠 것이라고 예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그 연간 전망치 자체를 좀 그렇게 나쁘지 않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은데요.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낮은 한 자릿수에서 중간 한 자릿수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1.2%로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6% 근방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주택 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로스 같은 경우는 2분기 EPS가 4.67달러로 시장이 예상한 4.58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제 매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한 0.3%가량 줄어든 275달러로
275억 달러로 나왔는데요. 시장이 예상한 한 281억 달러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동일 점포 매출이 전년 대비 한 0.2%가량 줄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한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 동일 점포 매출 같은 경우도 0.2%가량 증가하면서 시장이 예상한 1.9% 증가에는 못 미쳤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 자체가 이제 주당 13.10달러에서 13.60달러의 상단 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주가가 그래도 오늘 상승세로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률은 한 0.6% 정도 됩니다. 네, 크리스피 크림 같은 경우도 2분기 주당 순이익이 8센트로 나와서 이게 시장이 예상한 10센트에 못 미쳤고요. 그리고 연간 조정 EPS 자체를 29센트에서 32센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난 5월에 제시했던 가이던스인 38센트에서 41센트 그것보다 이제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예상한 41센트에도 이 가이던스 자체가 못 미치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 전망치 같은 경우도 이전 가이던스보다 낮았고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낮으면서 주가가 1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FOMC 정례회 의사록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전에 좀 매파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온 거는 시장이 예상한 수준에 거의 부합하는 정도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시장이 오늘 주목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전에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부분 있죠. 어느 시점이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오늘 전체 시장의 헤드라인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그대로 다시 확인이 되면서 오늘 주가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완화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 낙폭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멘트를 보시면 통화정책 기조가 추가로 긴축됐기 때문에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및 인플레 영향을 평가하면서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의사록에서 위원들이 판단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과 같고요. 이것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연준이 정책 방향을 선회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주목한 부분이 많은 참석자들이 지속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와 통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길고 가변적인 지연 효과를 고려할 때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긴축할 위험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ING의 나이틀리 이코노미스트가 주목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석자들이 연준이 너무 많이 긴축할 위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를 좀 경계하고 있다. 그럴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말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해서 이 두 부분을 오늘 그 외신들도 헤드라인으로 올리고 했습니다. 네, 애플이 애플워치와 맥북 그리고 이제 홈스피커죠. 홈팟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이 공급업체들의 베트남의 맥북 테스트 생산 라인을 건립하도록 요청을 한 상태이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 생산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홈팟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 건설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 아이팟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일부 아이패드 생산을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애플이 베트남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서 생산 거점을 좀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잉글랜드 축구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들이겠다고 내가 이걸 사들이겠다라고 트윗을 했다가 한 사용자가 진심이냐고 묻자 아니다, 농담이다, 조크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농담이다라고 한 답변 자체가 한 4시간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장 전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메뉴의 주가가 장중에 1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머스크는 나는 어떤 스포츠 팀도 사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맨유의 기업 가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뭐 머스크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지만 머스크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하는 돌발 발언들로 시장에 출렁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자신이 볼 때 그 주식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지표로 볼 때 아직은 주가가 바닥을 치지는 않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서브라미니안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이분이 이제 20의 규칙이라고, 이게 평균 주가 수익 비율과 그리고 연간 물가 상승률을 합해서 이 숫자가 20이 되면 주가가 적정 가치, 그리고 그보다 아래이면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그보다 위면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라는 이 지표로 볼 때 아직 주가는 바닥이 아니다. 왜냐? 과거에는 주가가 바닥이었을 때는 항상 20을 밑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표들로 볼 때 아직 주가가 바닥을 치지는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수치는 28.5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숫자가 20을 밑돌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8.5가 되니까 이게 아예 제로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S&P 500 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떨어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 자체가 50%에 달해야지 20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렇게 20을 밑돌아야지 이제 주가가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계속 뭐 글로벌 경기 침체, 리세션 우려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인베스코가 비슷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 지표 자체가 지금 현재 위축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팬데믹 직후 이후 처음으로 장기 추세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그 외 선진국들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보통 위축세로 이렇게 접어들면 평균 그 선행 지수가 이렇게 추세선 아래에 있는 기간이 7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로는 15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기간에 미국의 주가 수익률 자체가 10년물 국채금리 대비 한 마이너스 1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상승세는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런 추세선 아래에서 그 선행지수가 움직일 때는 글로벌 주가 수익률도 마이너스 16%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좀 더 아직은 시장이 경기 침체 자체를 이런 선행지수가 아래로 떨어져서 계속 추세적으로 평균을 밑도는 그런 상황 자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시장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식보다는 채권, 그리고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그리고 뭐 대형주나 아니면 듀레이션 자체를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져갈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그대로 이제 매수로 유지하면서도 다음 주 24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이 나오면 자기가 이 전망을 내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단 3분기 컨센서스 자체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자체가 10월 말에 끝나는데 이 3분기의 매출 전망치를 60억에서 65억 달러 정도로 자기가 이제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74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게 한 10억 달러 이상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가이던스 자체를 내렸습니다. 게임 부분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2분기 매출이 67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전 가이던스가 81억 달러였으니까 이 같은 소식에 당시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 그러니까 매수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부분의 기술주, 그러니까 애플 같은 이런 회사들은 강한 대차지주표나 이런 현금 흐름 등을 보유할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 아웃퍼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201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전날 종가 대비 한 16%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뭐 애플 주가가 다른 종목 대비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전략 자체가 상당히 다른 업체 대비 경쟁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이 2천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점 자체도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가 닥칠 때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광고와 결제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도 이제 마진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